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미국 증시 시황방송의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제목, 미국 증시의 과도한 쏠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 미국 증시의 과도한 쏠림하고 저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어느 배달 앱이죠. 광고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 제목을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130포인트 상승했고요. 나스닥 74.89포인트, S&P 500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골드 1785달러, 어제보다 18.7달러 상승해서 전고점을 3월 초에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2000달러를 향해서 가는 건가요?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달러와 유로화 대비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보다 0.4달러 정도 하락했고요. VIX 변동성 지수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테크5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우지수에도 편입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까지 이 두 회사가 증시를 이끌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이번 주 증시에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털사, 오클라호마 주의 털사에서 대규모 요새,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요일, 월요일 새벽에 나온 이 그림, 보시죠. 원래 이 대형 체육관에서 2만 명 정도가 수용이 되는데 2층은 거의 다 비어 있죠. 반 정도밖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유세전에서 폭망을 했는데요. 즉, 이 털사 유세의 폭망을 왜 갑자기 끌고 나왔느냐. 제가 게시판에 이렇게 월요일 새벽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가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 사진만 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왜? 미국 사람들 스스로가 원래 정치, 종교 이런 거 말려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19 사태의 최근 완전히 다시 폭증하고 있잖아요. 이거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방송 이어서 수요일이니까 이 부분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주요 경제지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월 신규주택 판매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입니다. 5월이면 미국의 락다운이죠. 5월 말까지 락다운, 4월 말까지였나? 아무튼 웬만한데 문 다 닫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나홀로 좋았다. 나홀로는 아니다. 증시도 좋았죠. 아무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They have a big problem. 이거 무슨 얘기냐? 공급 물량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지 못했죠. 거의 기업들이 문 닫았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은 뜨겁다. 이 기사가 있고요. 6월 PM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PMI 지수 보면 지금 제조업과 서비스업 레벨, 왼쪽 파란 박스는 프라이어는 전월입니다. 전월에 36, 39, 36 이렇게 기록했었는데 예상치, 6월달 예상치는 저보다 올라서 45, 45, 44를 생각했는데 실제 오른쪽에 빨간 박스 예상치를 추월했죠. 그만큼 미국 시장 요새 실업수당과 현금 지급 때문에 그런지 뜨겁습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수가 시장의 주식시장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상당히 뜨겁다. 불황은 어디 있느냐? 사실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 사람 열받게 했죠. 피터 나바로 미중 무역 합의 다 끝났다.
이 폭스뉴스에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한참 잘 나가던 우리 증시 마이너스로 전환했죠. 그러다가 뭐 종가에는 플러스로 났지만 이 피터 나바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항상 자주 이용하시는 트위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The China Trade Deal is fully intact. 한마디로 뭐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hopefully 내가 원하기를 희망하기를 계속 이 상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피터 나바로 그 분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에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매파죠. 그분의 기대, 제발 중국하고 쫑 내자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의 안정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전 정오 근처에서 다우지수조차도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400포인트로 순식간에 급락을 했었죠.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두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정리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미국 시장의 흐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최근 19 확진자 이게 뭐 단순히 증가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 4월 수준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는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민감하죠. 그래서 미국 정치권이 상당히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19 환자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컨택 기업 주가는 완전히 소외됐고 반대로 언택 기업이죠. 뭐 페이스북, 아마존, 빅테크, 파이브 플러스 이런 기업들은 아주 증시에서 신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NBC 기사를 보면요. 최근 일주일간 이동평균, 즉 7일간의 19 환자의 평균 숫자가 일주일 전보다 30%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7일간 미국의 리팬데믹 이런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좀 주요 지역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보시는 그림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1일 확진자 수 보시면 오른쪽 보세요. 5,000명입니다. 불과 5월달 미국이 4월과 5월에 이 19 환자가 피크를 쳤을 때도 텍사스 주가 1,000명, 그 다음에 2,000명 아래에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무려 5,000명. 그러니까 실제 평균치보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죠. 이 텍사스 지역 요새 핫한 플레이스입니다. 두 번째, 이쪽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오히려 어제 하루만 보면 확진자는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4월과 5월 2,000명 수준에서 점점 늘어나다가 갑자기 지난주부터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 이게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등 미국의 주요 몇 개 지역만 이런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도요. 지금 미국의 전체적으로 누적 그래프입니다. 지금 맨 왼쪽에 꼭대기가 4월 11일 저기 피크를 쳤을 텐데요. 지금 6월 22일 어제 기준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약간 시간이 느리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면 이미 현재 19 확진자 수는 4월 후반 수준 완전히 그냥 확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미국이 지금 현재 리팬데믹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씀 하셨는데 뭐냐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진단자. 워낙 미국이 진단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뉴스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20개 주
전체 미국이 50개 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20개 주는 진단 대비 확진자 비율이 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맞다 그러면 나머지 주, 아리조나, 텍사스에서도 진단자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비율이 진단자 대비 확진자 비율이 5% 정도로 안정돼야 되지만, 예,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등은 확진자 비율이 무려 21.15%, 거의 4배 수준인 거죠. 평균적으로 미국의 진단 대비 확진자가 그냥 5% 내외인데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등 21.15%고 전체 26개 주, 앞에서 말씀드린 20개 주는 5% 내외지만 나머지 26개 주는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 의회에서 어제 파우치 박사, CDC의 파우치 박사 증언을 했는데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묻죠. 야,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진단 숫자가 많아서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안소니 파우치 박사, 아니다. 실제로 진단이 많기도 했지만 확진자 비율도 생각보다 급증하고 있다. Disturbing surge.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우려할 만하게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안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게 백신인데 백신 개발 완료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다. 아직도 6개월 시간이 더 필요한데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게 이 파우치 박사가 디스를 해버린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컨택 주식, 전통적인 컨택 주식들이 힘을 못 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항공주 ETF, JETS입니다. 예, 증시 최근에 열심히 상승하고 있지만 항공주든 저렇게 소외당하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예, 컨택 기업들이 힘들 때 은행주도 곧바로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제이크루나 백화점 체인들, 그 다음에 헐츠죠, 렌터카 업체, 이런 기업들은 조그만 기업들이 계속 파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택 기업들이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경제 체계도 계속 느려질 거고 하니까 은행주들 영향을 받죠. 은행주 보시는 것처럼 항공주와 거의 유사한 흐름,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즉 19의 리판데믹, 다시 판데믹 위험의 증가에도 증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하고 있어요. 왜? 예, 언택 기업이라고 하죠. 빅테크 5 플러스 넷플릭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언택 기업들과 바이오가 그냥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3월달만 해도 3월달, 2월달만 하더라도 19에 이렇게 급증하면 큰일 났다 하고 증시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악재도 호재, 호재도 호재, 이런 상황은 결국 증시 주변에 넘치는 유동성의 힘, 그리고 페드의 회사채 직접 매입, 이런 지원 때문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증시 주변에 얼마나 유동성이 흐르는지 MMF 추이를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미국 금융시장에서 MMF 추이 2020년 들어서 폭증을 하죠. 연준이 풀어낸 유동성,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를 위해서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이 증시 주변에서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4조 달러가 넘는 돈이 언제든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재가 호재로, 그런데 악재가 그냥 호재로 되는 게 아니라 19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는 이 빅5 기업들의 실적, 이 실적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만 계속 몰리는 거죠. 보시는 그림은 빅테크 5 기업이 올해 1월부터 연초부터 현재 지난주까지 주가 상승률이 23%입니다. 근데 이 5개 기업을 뺀 나머지 495 S&P 500 기업은 마이너스 8%. 이 5개 기업을 합쳐놨더니 S&P 500은 마이너스 3%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돈이 S&P 500 필요 없죠. 그냥 빅테크 5 아무거나 잡고 투자해서 이익을 나고 있으니 이번 주, 지난주에 급증하는 19 환자에도 증시 주변 돈이
다시 빅테크5로 들어오고 있으며 오늘 증시에서도 확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 ETF를 살펴볼 때 가는 놈만 계속 갑니다. FDN, 인터넷 기업 ETF, FDN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이 FDN ETF가 편입된 어떤 기업을 편입하고 있는지 살펴보니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페이팔, 시스코, 알파벳, 이베이 등 요즘 가장 핫한 주식들 모아놨으니 FDN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IGB 기술 앤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모아는 ETF죠. IGB 보시는 것처럼 계속 고점 넘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IGB가 뭘 편입하는지 봤더니요. 어도비, 세일즈포스.co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인터넷, 인텔 이런 등등 잘 나가는 기업들 모아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오 ETF, IBB 지난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하더니 오늘도 종가에 밀리긴 했지만 힘차게 위로 또 뻗었습니다. 한마디로 인터넷 기업, 빅테크5, 바이오 이 세 가지 업종만 열심히 증시를 리딩하고 있다. 중요한 건 저처럼 언택 기업과 바이오 가는 중심만 가는 이 상승하는 시장에서 이 기업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는 저와 같은 투자자들이죠. 이게 같이 안 올라가면 그냥 버틸 수 있는데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못 올라가면 이게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소외감이죠. 이게 비교를 당할 때 스트레스가 더 극심해지는데 이 상대적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하나? 여러분 고민하십니다. 저라고 고민 안 하겠습니까? 똑같이 고민하죠. 그런데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나요? 여러분 투자는 저는 시소와 같다는 얘기를 즐겨합니다. 시소 한쪽이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죠. 반대로 버티면 그쪽이 다시 올라가는 시소와 같다. 그렇다면 인터넷 기업이나 바이오에 올라타진 못하고 저처럼 반도체 관련 주식으로 열심히 버티고 있는 저와 같은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늦었을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시소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반대쪽으로 그 시소에서 떠나가면 결국 내가 위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속상한 마음을 참아내는 것도 투자의 한 방안이다. 속상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따라가기에는 위험도 크고 먹어봤자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차라리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 테슬라 주가가 뜨거운 논란입니다. 저는 테슬라의 주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버블이다 아니다 제가 판단할 능력이 되진 않고요. 테슬라 주가 무슨 논란이 있는지 간단하게 신문기사만 소개하고 오늘 시황방송 마치겠습니다. 키니코스 어소시에이트가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의 루이싱 커피, 그 다음에 최근에 파산한 헐츠의 숏배팅으로 큰 수익을 냈던 이 키니코스가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지금은 이제 로이터의 기사를 가져왔는데 보도에 의하면 테슬라의 숏배팅 중이고 그리고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키니코스 어떻게 보면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인데요. 절대 물면 놓지 않죠. 이번에 누가 이길지 지켜보는 거 해볼 만한데요. 오늘 새벽에는 모간 스탠리도 나왔습니다. 모간 스탠리 자사 고객들에게 보낸 쪽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주가 $1,000는 고평가다. 왜 고평가다라고 결론을 냈냐면 현재 주가 $1,000는 10년 내 400만 대 생산량이 가능해야 밸류에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아무리 공장을 빨리빨리 증설한다고 해도 10년 이내에 200만 대 수준밖에 안 된다. 고로 고평가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테슬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는데 테슬라의 주주 아니면 투자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깊어지는 날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긴 뭐 남 걱정할 때가 아니죠. 제가 소외감을 극복해야 할 버티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저는 금요일 시황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